흙의 분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애, 잎, 활, 상, 통, 소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암의 분류예요. 흙을 분류를 해야 얘가 사질토냐, 점성토냐, 물을 먹었냐, 안 먹었냐 등등등 이야기에 따라서 보강하는 방법이 틀려지잖아요. 예, 암반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얼마만큼 단단하냐, 단단하지 않느냐, 예, 푸어냐, 벨이 굿이냐 등등등에 따라서 전리를 주안점으로 둔 거냐, 응력을 주안점으로 둔 거냐 등등등에 따라서 보강 방법이 좀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반 분류라는 것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암반 분류 방법은 절, 균, 풍, R, M, R, Q 이렇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서 절, 균, 풍, R, M, R, Q 계속 입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십시오. 가끔 출제가 됩니다. 암반 분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은 RQD, RMR, Q 시스템만 쓰고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면 공간이 조금 애매해.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들은 추가적으로 뭐가 있는데 중점적으로는 RQD, RMR, Q 시스템을 한다 라고 이야기가 돼야 더 좋은 답안이 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균풍 RR MR, Q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리 간격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리 간격은 뮬러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암반 분류 방법인데요. 전리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공책이 요거 한 장 한 장이 전부 다 전리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레이어 층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죠. 그 부분이 10mm 이하였을 때는 얘는 파쇄되다. 파쇄 구간이다. 라고 뮬러라는 사람이 정의를 해놨어요. 균열 개수입니다. 그리고 풍화도. 얘네 이제 같이 갈게요. 그래서 얘네 둘은 표시를 할 때 0에서부터 1까지의 숫자로 저희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쪽으로 가면 갈수록 안 좋은 거, 0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이 좋은 거다. 다만 균열 개수는 교재에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시기보다는 둘 중에서 하나를 가져가세요. 두 개를 외우면은 좋겠죠. 하지만 두 개를 다 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하나만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RQD, RMR, Q 시스템 얘네들은 중요한 거라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뮬러에 의한 관찰 방법이 별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1단계가 신선한 거, 가장 좋은 거, 4단계가 강도가 심히 저하된 구간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퍼빌리티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굴삭기 백호 바가지의 이빨 아니면은 도자의 뒷꽃무늬의 리퍼 이걸 가지고 암을 긁었을 때 암이 긁어지냐 안 긁어지느냐 정도 차이에 따라서 풍암이다, 연암이다, 경암이다 뭐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간단한 것은 간단히 쓰시면 되는데 써야 될 이야기가 많은 것은 서술형에서도 이야기를 정확하게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는 정확하게 많이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암반 분류 방법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막장에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 무슨 행동을 하냐 그랬더니 페이스 매핑이라는 행동을 우리가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현장에서 이제 막장 관찰 기록지라는 것을 그 발파 막장마다 저희가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 같은 곳에다가 쓰면은 괜찮은 단어예요. 우리가 실제로 저는 이제 터널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어떤 공정을 여러분들이 해보셨다면
예, 책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어떤 쓰는 보고서에 명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명칭을 그냥 어떤 그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결론 같은 곳에다가 쓰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 터널을 매막장 발파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페이스 매핑을 통한 막장 관찰 기록지를 작성하는 것이며, 기록지 아래는 RQD를 포함한 누수, 파세대, 위치, 전리 간격 등을 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함이라고 결론에다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현장에서 내가 공사하면서 쓰는 특별한 어떠한 보고서나 일지나 특이한 관찰 기록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답안지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쓰십시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설득이 당하겠죠. 누가? 채점위원님이. 그런 말들을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현장 사례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까지도 봐줄 수 있다. 현장 사례를 안 써도 이런 용어를 쓴다 그러면 아, 너는 현장에 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장 관찰 기록지를 보면은 여기 이제 써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스테이션 넘버 같은 거, 아니면 작성자가 누구냐, 등등등. 그 집안이 뭐 왼쪽 터널이냐 오른쪽 터널이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상부냐 하부냐 뭐 이런 것도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RMR에 근거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 알, 절, 절지라고 우리가 배울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항목들이 이제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내가 어떠한 것을 관찰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수량이 전에 막장에 비해서 얼마큼 더 증대됐다. 아니면 균열 부위가 얼마만큼 확장이 됐다. 아니면 암석의 색깔이 누랬는데 갑자기 청색이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내가 추가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건데, 이 중에서도 여기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전리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불연선명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파세대가 있는데요 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측 측벽에서 누수량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누수량이 내가 보니까는 분당 대략 0.4리터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서 이 부분이 과굴착이 됐는데요. 과굴착이 된 거를 생각을 여기서 보니까는 이 부분에 이 암이 있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최대한 상세하게 써놓으면 좋겠죠. 그러면 내가 보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회의나 검측할 때 감독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매 막장마다 결제를 받으셔야 되겠죠. 이게 이제 페이스 매핑 객내 관찰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사 항목, 지지, 안번 선택, 불온성 및 조사 대상, 조사 방법이 있고요. 활용성 및 적용성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불연속 면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터널 공사 시 불연속면 발생 원인 및 보강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출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경우에 1번 개요 1, 2, 3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제가 가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을 무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사실상 저야 강의만 하잖아. 그렇죠? 예, 지금 뭐 직장이 따로 없어요, 저는. 예, 회사를 왜 웃으세요? 여기가 직장이긴 하죠. 여기가 직장이긴 한데 뭐 남들처럼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남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회사도 다니시고 가정사도 있으시고 무엇인가 계속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문제를 잘 안 읽고 문제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주어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명확하게 주어를 찾을 줄 아시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주어라는 게 중요하니까 주어겠지. 그거 아니에요? 주어라는 이야기 자체가 중요하니까 주어야. 그러면 이 주어를 찾았다면 첫 번째 페이지에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을 가능한 한 많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대제목 2번은 어떻게 쓰시는 분이 있냐 그랬더니 터널 공사 시 고려사항. 터널 공사 순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불연속면을 물어본 건데 그 앞에 있는 이 단어들의 현혹을 하셔가지고 이 단어들만 쓰고 있는 거예요. 답안지를. 그럼 얘는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지. 주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 물어보는 게 주어가 불연속면이니까 자꾸 여기에다가 불연속면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연속면 구간 문제점 뭐 이런 거 적어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물어본 게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했으니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점 유형은 기본 대제목이 문원대라고 했으니 지금 안 물어보고 있는 게 뭐다? 문제점을 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장에다가 문제점을 적어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에는 불연속 면의 종류별 특징 뭐 이런 거 써줬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연속면의 종류를 크게 나눈다라고 했을 때 전리랑 단층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불연속면이라는 것을 저는 뭐라는 것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그러니 자꾸 무엇을 쓰고 있어요? 물어본 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찾은 놈들을 여기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답안지는 이렇게 쓰셔야 돼. 자꾸 이상한 거, 그러니까 살아가시면서 자꾸 이쪽이 더 중요한 거야. 공부보다는.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사는 게 우리는 급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 어저께 상무님이랑 대판 쌓았는데 자꾸 그게 신경 쓰이는 거야. 그러니 문제를 읽어도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쪽에 자꾸 신경 쓰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꾸 문제를 보시면서.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지. 그래서 첫 번째 장에 엑스트라를 쓸 때 자꾸 이상한 걸 쓰시는 게 있고 그럼에 있어서 점수가 자꾸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불연속면 구간의 문제점을 지금 여기다 쓰고 싶은 건데 문제점을 크게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네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흐름을 보냐 분류를 알아서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반이랑 상관성 있는 공종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사면이 있고요. 터널 안에 막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면도 그릴 수 있고 터널에 막장도 그려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도로 공사를 할 건데 이렇게 이제 깎아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FL 라인이 될 거고 얘가 이제 GL 라인이 될 건데 안 봐냐. 이랬을 때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전리나 파세대가 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신설도로 라고 쓰고 이쪽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몇 개를 써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는 평면 파괴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얘가 불규칙한다 그러면은 불규칙식 원형 파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다량 누수 발생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얘가 이런 식으로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갈 건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불연속면이나 그간 그 전리나 파세대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뚫으면 대로 요 부분들이 후두둑하고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뭐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면과 터널이 가장 일반적이죠. 암이 들어가는 구간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쓸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냥 문제점을 쭉 나열하면서 답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뭐와 무엇으로 나눠서 문제점을 명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뒤에서 어떠한 대책들을 쓸 것인지 첫 장에서부터 구상을 하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답안지를 쓴다 그러면은 맨 처음부터 대제목을 쓰지 않고요. 머릿속으로 그냥 구상하고 스토리를 형성해서 쓰면서 그 다음에 뭐 쓸까, 그 다음에 뭐 쓸까 이게 저절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시험 볼 때 그런 식으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따로 대제목을 구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첫 번째 대제목, 두 번째 대제목 쓰면서 그냥 그 다음에 뭐 쓸까가 저절로 스토리가 구성이 되는 방식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쁘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종류가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전리랑 단층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교재를 보니까 연속되지 않은 면을 따라 현저하게 움직인 증거가 없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미연속 구간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답안지를 쓰실 때요, 여러분들이